베이비 센터에서 2020년 캐나다에서 가장 인기 있는 100명의 아기 이름이 공개되었습니다. 여자아이의 경우 올리비아가 2위에서 한 단계 올라서 1위를 차지했고 2019년 가장 인기 많았던 소피아는 4위로 내려갔습니다. 가장 높은 상승을 나타낸 이름은 16위의 리아이며 57위에서 41계단을 상승했습니다. 새롭게 등록된 이름으로는 70위의 로잘리, 75위의 에달린, 79위의 프레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자아이 1위는 리암, 2위는 2019년 1위였던 잭슨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새롭게 100위권 안에 진입한 이름으로는 52위의 이스턴, 73위의 줄리안, 76위 에버렛, 78위 알리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인기 있는 여자아이 이름 1위부터 10위입니다. 다음은 인기 있는 남자아이 이름 1위부터 10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캐나다 보건 당국이 온라인으로 승인되지 않은 출처에서 판매되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코로나19 백신은 사기로 건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 가짜 백신이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력도 키워주지 못합니다. 캐나다 보건부는 안전하게 코로나19 백신을 구할 수 있는 곳은 각 지역 보건 당국이 승인한 클리닉뿐이라며 절대 온라인에서 파는 물건을 혹해 구매하셔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코로나19 백신은 캐나다 모든 국민들에게 무료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현재 이와 같은 불법 사기 판매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며 인터폴 역시 194개 회원국들에게 경고를 보낸 상태입니다. 캐나다는 12월 9일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코로나19 백신 사용 승인을 처음으로 하였으며 12월 14일에 처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은 만 16세 이상만 맞을 수 있으며 16세 이하는 현재 데이터가 부족해 접종이 금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특정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 역시 백신을 맞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캐나다에는 올 연말까지 화이자 백신이 최대 24만 9천 회분이 도착할 예정이며 1월에 받을 분량은 언제 받을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소비자가 최대 250불까지 받을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손해배상 청구는 영수증이 없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해당 집단 소송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이미 2009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제기된 문제였는데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 독점력을 이용해 워드, 엑셀 등 자사 제품 가격을 불법적으로 터무니없이 인상했다는 점이 논점이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소비자 측이 승리하며 배상금을 최대 250불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1998년 12월 23일부터 2010년 3월 11일 사이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 윈도우 오피스, 워드, 엑셀 또는 MS-DOS를 구매한 적이 있다면 영수증이 없이도 최대 250불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이상의 금액을 청구하려면 정확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이때 구매한 제품이 반드시 개인용 또는 사무용으로 캐나다에서 구매한 것이어야 하며 재판매용으로 구매한 것은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신청은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으며 제품당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6불 50센트에서 13불 사이입니다. 소송은 BC주, 온타리오주, 그리고 퀘벡주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캐나다 국민들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해당 합의에 동의했지만 어떠한 잘못이나 책임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2021년 9월 23일까지 제출이 가능하며 합의 금액은 5억 5,100만 불로 제한되어 있고 법적 수수료와 비용을 공제한 후 소비자에게 가는 금액은 약 4억 불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트랜스링크는 12월 31일이 되면 오후 5시부터 새해 1월 1일 오전 5시까지 무료 운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 유행 기간임을 감안하여 승객들에게 외출을 최대한 자제해달라는 의미로 해당 행사를 취소하겠다 밝혔습니다. 트랜스링크 측은 연례 행사인 요금 무료 이벤트가 현 코로나19 공중보건명령의 의도와 부합되지 않는다 판단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며 마찬가지로 통상 새해에는 연장 운영했던 운영시간도 올해는 그냥 평소 주중 시간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2021년 12월 31일엔 다시 요금 무료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트랜스링크는 현재 서비스를 코로나19 유행 이전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용객 수는 코로나19 유행 이전의 40% 정도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존 호건 BC주 주지사가 16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통해 모두가 노력하는데 사회를 위해 조금도 양보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앞으로 몇 주간 공중보건명령을 강화할 것이며 공중보건명령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본인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규정 위반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지불을 거부할 시 추심할 것이라고도 강경히 말했습니다.
추심은 ICBC가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코로나19 유행 통제는 사람들의 선의와 집중에 달려있다며 부디 몇 주간 공중보건 명령을 준수하여 새해에 더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BC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며 2021년 여름쯤에는 지금과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BC주 보건당국은 백신이 만능은 아니다. 백신을 맞더라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잘 지켜주셔야 한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을 때 코로나19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토론토의 한 콘도 주민들은 배달 회사가 그 건물에 대한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한 후 캐나다 우체국에서 직접 우편물을 찾아야 합니다. 갬블 에비뉴 72번지의 주민들은 월요일에 더 이상 집으로 우편물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소식은 주민들이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목격된 후에 나온 것인데요. 공지사항에는 직원 및 고객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당사는 귀하의 건물로 우편물을 배달하는 방법을 일시적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콘도 거주자들이 이제 포트랜드의 600 커미셔너스 스트릿에서 모든 우편물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캐나다 포스트의 대변인은 이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은 오랜 기간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직원들이 우편물을 배달하고 접근해야 할 때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표해왔다며 우리 보건안전위원회는 이 문제를 가능한 한 빨리 해결하고 이 주소로 정기적으로 우편물을 배달하기 위해 건물 관리들과 함께 일해왔습니다라며 오랫동안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주민들의 비동참으로 인해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7월 초부터 토론토의 모든 공공실내 공간에서는 마스크나 커버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것은 공공실내 환경에 입장하는 사람은 누구나 법에 따라 실내를 착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락다운에도 진행되는 대형 창고에서의 파티, 불법 카지노 단속 등 토론토 경찰이 굉장히 바쁠 수밖에 없는 요즘인데요. 최근 대량의 마약과 총기류를 발견하게 되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토론토 경찰청은 경찰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마약과 총기를 찾게 되는 역사적인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바로 이토비콜의 한 아파트에서 무려 1,800만 달러에 이르는 대량의 마약과 65정의 총기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45세 이토비코 주민 다니엘 두바직이 소지하고 있어 78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181kg에 달하는 마약에는 코카인, 펜타닐, 크리스탈 메트, MDMA가 발견되었습니다. 도미닉 심폴리 경감은 발표문을 통해 중대범죄 단속 반원들이 이 같은 종류의 압류 사건 중 정말 큰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했다. 그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이 발견만으로도 수많은 거리의 범죄자들로부터 마약과 총의 공급을 저지함에 따라 수많은 생명을 구했다고 생각한다라고 전달했습니다.